예, 이종수 책임님 통해서 광주의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항상 또 이제 그 지역의 상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의 뭐 생활 양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김영각 교수님의 전문 분야 맞습니다. 우리 이제 매회 이제 도시의 규모와 생활 방식이 약간 비슷한 두 도시를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는데요. 광주의 소매업 현황 어디 또 재밌는 도시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서 광주하고 어디하고를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거 고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까 힌트 나왔어요, 주 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로는 이제 대전하고 광주가 비슷하긴 한데 이게 과연 비교해도 되는 거냐? 재미없기는 1, 2등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는 걸로는 비교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울하고의 생활권으로 보면 그렇죠. 대전은 그렇죠. 상당히 가깝고 그렇죠. 광주는 멀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인구가 비슷하다고 비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제가 1인당 소매업 공헌도 아까 우리 이제 이 쇼핑센터 소매업이 지금 광주에 제일 문제니까 그걸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대전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인구 1인당 소매업 공헌도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소매업으로 소비한 금액을 그 지역의 인구 숫자로 나눈 겁니다. 대전광역시를 계산해 봤더니요 1인당 소매업 공헌도가 2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대전하고 광주하고 비교하면 이게 감이 잘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대전하고 충남, 충북을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충남하고 충북은 소매업 공헌도를 계산해 봤더니 충남이 20만 원. 그러니까 대전하고 충남하고 5만 원 차이 정도 나요. 대전 사람들이 좀 더 5만 원을 더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충북은 29만 원이에요, 또. 그러니까 어쨌든 대전하고 충북하고도 5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자,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어떨까? 광주광역시는 1인당 소매업 공헌도가 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전하고 딱 비교해보면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전남하고 전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전남, 전북이 약 16만 원 정도 돼요. 상당한데요? 네.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냐면 약 8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게 뭐지? 대전하고 충남북하고는 한 5만 원 이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광주는 이 전라남북도하고 비교해봤더니 8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즉 광주가 소매업에다가 지출하는 비중이 아까 우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 이게 금액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즉 광주 시민들이 소매업에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 이게 비중뿐만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도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소매업을 만약에 여기 대형 쇼핑센터가 있다면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엔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많이 써주니까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쇼핑센터도 없는데 소규모 소매 슈퍼마켓 같은 것들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와서 쓰는 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서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슈퍼마켓들의 월 평균 매출액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소상공인들이 이걸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대전시는 이게 구별로 약간 편차가 있는데요. 7천만 원 내외예요. 슈퍼마켓들의 월 평균 매출액이 7천만 원 내외고 제일 높은 곳이 유성구인데 여기가 1억 1천만 원인데요. 광주시는 제일 낮은 데가 동구인데 9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구들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슈퍼마켓이 많기도 하지만 매출액도 그만큼 높은 거는 개별 매장당 매출액도 상당히 높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우리 앞서 요식업대, 소매업대, 서비스업 이 비율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광주가 소매
소비 비율이 높다 이 말씀을 하셨고 예.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소비자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비해서 그러니까 개별 매장의 매출 규모는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 유통센터를 일정을 방해하면서까지 막아내면서까지 가져갈 이득 큰 이득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이게 왜냐하면 소매업만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네, 네. 자, 만약에 이 소매업이 좀 이렇게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는 쓰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렇죠. 어디서 줄여야 돼? 네. 그러면 외식업과 서비스업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누가 더 소상공인 중에 진짜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 슈퍼마켓 주인 몇몇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도 손해 보고 식당 주인도 손해 보고 서비스업도 학원 손해 볼 수도 학원 있다는 원장도 거죠. 손해 보고 그렇죠. 미용실 원장도 손해 보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손해 누가 조금 더 이득 보고 누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의 또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쟁력의 문제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소매업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게 되고 네.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은 수요가 적어지니까 또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물론 이건 이제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권이든 소비자든 소상공인 단체든 이런 거를 우리가 면밀하게 그러니까 그냥 뇌피셜로 야 이거 보호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광주 시민, 광주 지역 전체가 행복해지고 더 어떤 효율적인 소비 생활을 하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쟁력을 높이는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얘기의 뭐 가장 핵심적인 뭐 이슈가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조금 이제 또 화제를 좀 전환시켜서요. 광주 하면은 떠오르는 상권이 몇 개 있어요. 저도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꼭 들르는 곳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실태 실장님, 광주 상권은 좀 어떻습니까? 예, 좀 이제 전반적으로 각 구별로 좀 짚어드리면 광산구에서는 수안동하고 첨단 이동이 가장 크고요. 남구에서는 봉선 이동이 큽니다. 그리고 동구는 이제 금남로라고 많이 알려진 충장동이 가장 크고요. 북구에서는 양산동, 용봉동 순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상무지구 같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상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치평동인데 서구에서는 치평동, 서창동, 풍암동 순으로 높습니다. 이게 다 상권이죠. 네. 식당과 소비 시설들이 모여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상무지구나 금남로 같은 충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상가권이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수안동 같이 요즘에 뜨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그 주거형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상권이 또 다른 도시와는 구별되는 또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사실 교수님께서 이미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시긴 했는데요. 네. 아주 아이러니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출액 또는 이제 소비자 공헌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점포수의 구성비를 놓고 보면 광주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음식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41개, 100개에서 41개 정도가 음식점이어야 정상, 그러니까 평균적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건 다 평균이었는데 광주에서 음식점은 37.7개. 굉장히 좀 평균보다 낮아요. 4-5개가 없는 거죠. 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네. 매장 숫자도 그렇죠. 낮다는 게 데이터로 나타났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라도 음식, 뭐 맛의 고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식점의 비율이 가장 적다니 약간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적당히 만들면 안 팔리는 이유지 않을까요? 그렇죠. 광주에서 적당히 만들었다가 하면 큰일 나죠. 그런 맛집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서비스 시설 같은 건 좀 어때요? 그거에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매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교육 서비스나 뭐 의료 서비스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 서비스나 이제 생활 서비스 부분이 약간 좀 적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역시 매장 수에서도 총 소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이게 고스란히 또 여기도 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출장을 가면은 호남 쪽을 가면은 이제 광주로
주로 가서 저는 이제 상무지구에 주로 이제 좀 숙소를 잡고 이렇게 지내는 편이고 또 제가 또 영남 쪽을 갈 때 창원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가면은 저는 창원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데가 상남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지방의 밤문화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데가 광주의 상무지구와 창원의 상남동이에요. 그 광주에 이렇게 또 유난히 술집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간판만 봐도 저희가 그 동네를 알 수 있다고들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 많은 지역, 예전에 저희 용인시 수지구 때 학원 많다고 말씀드렸고, 또 성형외과가 많은 지역도 있어요. 뭐 강남 대로변에 가면 성형외과가 쫙 깔려 있죠. 또 술집이 많은 지역, 카페가 많은 지역, 뭐 지역마다 다 가지각색인데 광주는 그 중에 뭐가 제일 많냐면 술집이 제일 많습니다. 아까 이제 음식점 비율은 100개 중에서 37.7개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음식점을 이제 100개라고 놓고 다시 보면은 한 10개 정도가 주점입니다. 이 음식점 안에서 주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점은 이제 유흥주점 같은 주점이 아니라 이제 소주 팔고 맥주 팔고 막걸리 팔고 이런 이제 정말 저희가 간이 주점이라고 부르는 그런 업종 분류에 해당하는데 이런 업종이 전국 대비해서 한 5%포인트 이상 예전엔 높았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많이 줄었어요. 이제 주점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근데 전국 평균보다는 3.3%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지금 음식점 가서 이제 소주 한 병 시키면 얼마 정도의 요즘에 평균 물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5,000원?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이제 소주 한 병당 5,000원. 네. 이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방은 그거보다 좀 싸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소주 한 병당 4,936원. 5,000원. 그리고 거의 뭐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게 또 전국에서 3등입니다. 1등이 서울이고 2등이 제주예요. 근데 제주도는 이제 한라산이라는 소주를 팔기 때문에 약간 평균적인 단가보다 원래 높은 게 정상인데 3등이 이제 광주라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건 다 평균인데 술집 비율 높은 거 그리고 소주값 높은 걸로는 이제 상위권에 해당한다. 물건값도 비싸고 소주값도 비싸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소주는 비싼데 또 맥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약간 한이 서려 있나, 약간 소주에 대한 소주를 그렇게 많이 드시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 주시태 실장은 소맥을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뭐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근데 광주에 가서는 무조건 소주와 맥주를 그 섞어서 드시면은 평균은 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광주에 가면 또 소주를 먹어줘야 됩니다. 예, 소주집도 많고 소주가. 우리 이제 오늘 광주가 고향인 이종수 책임께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가져오셨는데 유동인구 데이터로도 그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저희 같은 30대들이 자주 가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저희 같은 30대 맞습니다. 네, 저희 같은 30대. 네. 광주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서 사람들이 많다고 한 상업지구가 알려진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무지구하고 첨단지구인데요. 저희가 23년 6월 달 한 달간 데이터를 가지고 두 지역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뭐 저녁을 다 같이 저녁 시간대를 비교해봤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방문이 좀 많아진다. 그건 굳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만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요일도 많아지더라고요. 요즘 술은 주로 목요일날 마십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도 먹는다. 그래서 술집이 많다 보니까 남성이 53%로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보였고요. 특이하게 양쪽 다 한 달 방문 고객이 한 30만 명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상무지구는 6시, 저녁 18시가, 오후 6시가 피크 시간대고요. 절 연령대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특히 이제 30대가 평균 대비 약간 높은 반면에 첨단지구는 8시가 피크 타임입니다. 그리고 10대하고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그래서 약간은 이제 상무지구는 퇴근하고 바로 가는. 식당 중심. 네, 그럴 수 있고 음식점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으니까 6시에 식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고 첨단지구는 약간 2차 술집이 많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약간 20대가 많아. 젊은 친구들이 젊은 좋아하는 친구는 거. 직장인이 약간 많은 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동해 와서 이제 먹는 네. 시간대가 8시가 피크인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30대는 상무지구에 주로 저는 모여 20대니까 있다. 그러면은 저는 모여 청담지로 있다. 가겠습니다. 저희 같은 시대는 무엇이라는 거. 자, 광주의 저녁 시간이 그렇다면은 자, 광주 분들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네,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광주 안에서 소비가 제일 많고요. 네. 광주 안에서는 북구, 서구, 동구, 광산구, 남구 순으로 방문이 많았습니다. 이제 광주 외로 나가면 담양, 나주, 장성, 하순, 여수, 목포 순으로 돼 있는데 뭐 재밌는 건 다른 도시보다는 전주와 제주도가 9, 10위에 랭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 제주도 가신 분이 더 많고 다른 뭐 좀 안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광양은 좀 많이 가는데 저기 많이 안 가시는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데이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온 도시가 뭐 순천, 고흥, 뭐 해남 이런 데는 이제 표시가 안 된 거거든요. 약간 적습니다. 그런 데보다 전주, 제주를 더 많이 간다는 거죠? 네네. 되게 재밌는 데이터네요. 여기 이제 말씀하신 담양, 나주, 장성, 화순은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도시니까 저는 당연히 그쪽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전주, 제주는 약간 의외입니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13%, 미취학 초등학생 가족이 16%, 그리고 중년 가구를 둔 가구가 중년 자녀를 둔 가구가 33.4%.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이렇게 놀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나 미취학 초등 자녀 가구들이 많이 움직이세요. 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중년 자녀를 둔 가구가 33.4% 많이 움직이는 구조를 좀 보여서 사람들이 많은 이동들. 이중 광주 시내 광주 안에서는 이동들이 좀 더 많다. 중년 자녀 가구라고 하면은 중년의 자녀와 동거하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니어 가구와 중년 가구가 같이 가구를 이루는 네. 그런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야구장에 어떤 사람들이 모인지도 저기 뭐 좀 분석을 해보셨다고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 혜태 타이거즈 팬입니다. 해트 타이거즈. 네. 선동열 이종범 네. 팬이시죠? 여전히 네. 기아로 바뀐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는 보기보다 옛날 사람이시네. 네. 네, 그 분석 결과 말씀드리면 광주에는 말씀하신 기아 타이거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무슨 경기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고요. 6월 한 달 동안 야구가 광주에서 10회 열렸고요. 네. 두 번은 이제 총 12회가 열릴 예정인데 두 번은 우천으로 취소가 됐고 10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고객들을 좀 보면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68%, 그리고 전남이 13.4%, 전북이 7.7%. 이것도 의외는 전북에서도 오시는 네, 전북에서도 많이 주십니다. 네. 그리고 뭐 광주에서는 뭐 놀러 가는 거 거의 비슷하게 광주 서구,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동구 순이고요. 이게 거의 뭐 인구순 아닐까 싶은데.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근데 네, 전라도가 좀 의외입니다. 네. 전주, 전주. 여수, 순천, 목포, 나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놀러 많이 가는 담양이나 뭐 이쪽보다는 뭐 전주, 여수, 순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그럼요. 것으로 여수 순천이 꽤 멀거든요. 광주하고는. 그리고 연령대는 좀 어떠세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네, 요즘 특이한 점이 나는데요. 술집 가는 것처럼 똑같이 남성 53% 나왔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20대 여성이 네. 1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 안에서. 그러니까 그 10대 구간으로 남녀를 예, 예. 나누면은 2, 3, 4, 5, 6, 7 그리고 남녀 하면 10개 구간이잖아요. 10개 구간 중에 2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네. 20대 남성들이 주목해야 될 정도인데. 네, 그래서 20대 남성도 12.6%. 꽤 높네. 그래서 같이 가는구나. 20대 분들이 17% 정도 차지하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있고요. 조금 그리고 네, 그 다음 이어가는 게 40대 남성. 아, 10.7%. 그래서 20대 남성, 여성, 40대 남성이 야구장에 많이 방문하시는 세대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온다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야구만 잘하면 되겠네요, 기아는. 네. 요즘 몇 등입니까? 저 혜태 타이거즈만 기억해. 해태 이후로 야구를 안 보신다는 제 아는 분들 중에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네. 예. 자, 이렇게
쭉 광주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약간 우리가 그동안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것들과는 좀 다른 데이터들도 좀 있었고 또 좀 그렇구나 했던 것들이 데이터로 또 검증된 것들도 좀 있고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코너죠. 우리가 이제 우리 도시를 쭉 데이터로 살피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만약에 내가 그 동네 시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밝히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광주 광역시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 순서대로 주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제가 너무 노잼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실 꿀잼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잼이라는 얘기 들으면 조금 그 기분도 그렇고 좀 이제 내가 그렇게 재미없나? 그러면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주는 약간 큰 돌을 하나 던져서 좀 파도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집에 와 있길래 몇 살입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너 집에 와 있어요? 아니면 집에 그냥 그렇죠. 계속 있어요? 아침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학교 왔다가 그래서 제가 너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반에서 이제 9등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잘할 수는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9등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9등도 힘든지. 근데 이제 뭔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아빠 마음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뭐에서 9등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날 이제 더센펠쌤에서 시험을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9등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 영어는 몇 등이냐, 뭐 체육은 몇 등이냐, 선생님한테 뭐 발표는 몇 등으로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등 하는 것도 있었는데 뭐 3등 하는 것도 있고 20등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뭘 1등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한테 뭔가 깨달은 게 있었는지 그 3, 4등 하는 것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 중에 이건 1등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딱 광주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제가 계속 평균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평균적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못하면 대책이 나올 텐데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라면 듣다 보니까 야구도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야구도 내가 알기로 뭐 5등 6등 왔다 갔다. 그럼 이제 투자를 해서 1등을 하든지 꼴등을 해야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같은 지역은 첫 번째로는 발견을 해야 된다. 내가 뭘 잘하는지. 근데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런 걸 쉽게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아까 발견한 게 이제 좀 이게 소득의 배분이 잘 돼 있다라는 점 하나, 술집이 많다는 거 하나, 그리고 소주 가격이 비싸다는 거야. 이렇게 잘하는 건 이렇게밖에 못 찾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찾아서 일단 첫 번째로는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좀 세게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실력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좀 참모들, 전략을 짜는 참모들이 이런 것들을 좀 세게 푸시를 해서 좀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제 대구시의 치맥 축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대구가 뭐 치킨이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치맥 축제라는 걸 기획해서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치맥 하면 이제 대구를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주도 이제 그런 걸 좀 발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몇 등 하냐고 물어보는 거. 죄송합니다. 완전 꼰대. 저는 그냥 뭐 잘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현황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꼰대 아빠의 꼰대적 진단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참 그 위험한 주제를 가지고 그 위험하지 않으시려고 참 수위 조절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내가 만약 광주시장이라면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이 상권 분석을 하면서 어떤 도시도 다 장점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김포 얘기했을 때도 그랬고 성남도 그랬고 그러면서도 또 가장 아픈 데를 찌르는 게 또 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거기가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덜 잘하고 계시니까 이 광주를 보면서는 우리가 항상 광주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음식이 가장 맛있다. 실제로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건 이제 역량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저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내가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면밀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우리 사실은 주시태 시장님이 다 얘기한 건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도 빼쭉해야 된다고. 또 빼쭉이라 그러면 좀 이게 표준어가 아니지. 뾰족이라 그래야 되죠. 아, 요즘 발음이 잘 안 돼. 뾰족해야 돼. 그래서 광주가 그 뾰족한 것을 좀 이렇게 재밌는 쪽으로 뾰족한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그 민주화와 관련된 너무 좋은 인상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너무 확고해졌으니까 그거에다 좀 더 재밌는 뾰족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주에서 나서 광주에서 공부를 하고 광주 아들. 서울로 유입돼 광주 입장에서는 유출돼 이제 이중수 책임의 제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광주가 인심도 좋고 맛집도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돌아가 보고 싶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거 끝내야 되니까요. 유동인구 데이터 네네네. 해야 그래서 되니까. 저처럼 뭐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돼서 도시의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좀 더 가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의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 사례를 하나 드리면 2020년도에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이라는 게 광주에서 생겼고요. 여기 뭐 법제도에 의해서 생긴 거고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광주 지역에서 AI 산업융합 생태계를 조성해서 뭔가 더 잘해보고 싶은 걸 목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약간 광주 안에서도 특화산업 개발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된 인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많이 만들어진다면 저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녀들도 광주에서 일할 수 있는, 광주에서 광주 꼭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관련된 특화 산업을 만드는 정책들이 좀 나오면 그리고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걸로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광주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광주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 김영각 교수님의 데이터가 가장 좀 큰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분야가 한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위인데요. 이게 어떤 그 현상 하나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 사안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물고 물려서 파생되는 그런 이후에 그런 상황들까지 미리 예측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 다른 도시를 재미있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